4일차 강화자 가이드님의 투어입니다. 이때 아침에 일어나서 역시나 이태리병에 걸려서 르솔레린 와인바 카페를 갔습니다. 여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업을 했어요. 저는 이걸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거 매일 아침 먹어야 된다. 왜냐, 이탈리아 아니면 못 먹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서 카페를 갔습니다. 그래서 카푸치노랑 크루아상 시켜서 먹었고, 여기 이 카페에서 진짜 직장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진짜 찐 이탈리아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막 카페 주인이랑 막 스몰톡 하면서 알방코 해가지고 먹고 가고 막 이런 거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출근이 이렇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구나. 진짜 리얼 로컬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맛도 되게 좋았어요. 제가 꼽은 카푸치노의 1순위는 여기였습니다. 2순위. 1순위는 어디였냐? 보르게세 미술관의 카푸치노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고. 그리고 아침 먹고 이제 3일 만에 제대로 내가 봤던 조각들은 뭔지 알 수 있는 이제 투어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강화자 피렌체 투어 때문에 피렌체부터 여행을 하게 됐고요. 이분이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셨는데 27년 넘게 피렌체에서 이탈리아 남편분이랑 같이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줄줄줄줄 그냥 얘기가 엄청 막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뭐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시뇨리아 광장의 가운데 있는 여기 넵튠 분수 앞에서 이제 그 다른 분들과 만나서 가이드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희 같은 신혼부부가 2쌍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3쌍이었나? 아무튼 사랑이 넘치는 가이드였습니다. 여기 이제 시뇨리아 광장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넵튠 분수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베큐 궁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1200년대 후반에 피렌체 공화정 이제 있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1200년대가 피렌체에서 돈이 되게 많을 때래요. 그래서 이 궁전을 만들게 됐고 여기서 이제 그 옛날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제 관공서 역할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피렌체의 시청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궁전은 이제 아르놀포 디 캄비오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계탑 있잖아요. 여기에 또 이제 아르놀포의 종탑이라고 해서 저희가 마지막 날에는 피렌체의 마지막 날에는 여기로 올라가서 이제 피렌체의 뷰를 마지막으로 보고 로마로 떠났습니다. 이거는 도나텔로가 조각한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의 복제품입니다. 이거 복제품이에요.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이거도 이제 그 가이드분께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동상을 보시면은 유디트가 이 그 남자 목을 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과부가 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지휘관이었던 홀로페르네스를 암살하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조각을 한 거예요. 도나텔로가. 이 장면을. 그래서 얘기는 이제 유디트가 홀로페르네스를 이제 막 미모로 막 그 유인을 한 거죠. 그래서 술로 유인을 해서 이 홀로페르네스가 취했을 때, 과음해가지고 막 정신없을 때 목을 칼로 이제 베가지고 숨지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투어가 되게 좋았지만 정말 녹음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녹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뇌의 메모리 용량과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저의 지식들 때문에 챗GPT랑 좀 포털들 검색해서 좀 내용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가볍게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사람 왜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다가 가신 분들한테 좋을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르조코라는 피렌체 상징이 백합이거든요. 그래서 피렌체 상징 이 백합의 방패를 든 사자를 이렇게 동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복제품이라고 합니다. 도나텔로가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기 시녀리아 강정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러니까 요게 있고 이쪽에 넵튠 분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 또 여기 이 동상이 있거든요. 이게 코지모 1세 동상이에요. 이 사람 없이는 피렌체를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코지모 1세가 여기 포펠로나 분파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코시모라는 이름이 여기도 있었어요. 카페지 분파에 있었는데 여기가 사실 핵심 본가였어요. 얘는 다른 분파였어요. 근데 이 코시모라고 하면 보통 이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이 다른 분파에 있는 코지모 1세가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을 여기가 금융과 관련된 그런 귀족들이었거든요. 근데 통치를 시키는 가문으로 승격을 시킨 거예요. 이 코지모 이 다른 분파에 있던 메디치 가문인 코지모 1세가 금융과 관련된 그 귀족에서 아 이제 통치를 하는 가문이다 이렇게 승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람인 거고 이 동상을 누가 의뢰를 했느냐 이 코지모 1세 아들인 프란체스코 1세 대 메디치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피렌체 귀족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권력의 공백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냥 얘 바지 사장 시키자 해가지고 다른 분파에 있던 이 포펠로나 분파에 있던 코지모 1세를 이 17살 때예요. 얘가 17살 때 꼭두가시로 세웠는데 얘가 오히려 알고 보니까 호랑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들을 다 제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통치를 할 거다 이러면서 피렌체를 이제 통치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코지모 1세가 통치하는 방법이 좀 약간 방법이 문화적으로도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코지모 1세가 이 넵튠 분수 있잖아요. 이 넵튠 분수의 넵튠을 자기를 절대 권력자로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넵튠에 있는 얼굴과 이 코지모 얼굴이 되게 비슷합니다. 자기 얼굴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넵튠이 사실 저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포지션이 로마 신화의 바다의 신인 넵튠입니다. 그래서 이 넵튠과 자기 얼굴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뻔히 알죠. 얘 얼굴 뭐야? 쥐가 신이야 뭐야? 이렇게 해서 이 목적이 너무 뻔했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되게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넵튠 동상을 보고 넵튠이라 안 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비앙코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얀 덩어리. 그냥 그 덩어리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얀 덩어리는 지금까지도 비앙코네 이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포세이돈이 요 넵튠이 시선이 딱 있잖아요.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바로 이 머리. 메두사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코지모 1세 동상이 자기 얼굴과 똑같이 만든 넵튠 동상이 있는 거고 얘는 얘를 쳐다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넵튠 동상이 어디를 쳐다보느냐? 이 메두사를 쳐다봐요. 여기 얘. 목이 잘렸죠? 이거는 베누토 첼리치라는 이 작가가 만든 메두사의 머리를 든 페르세우스라는 동상입니다. 이 포세이돈이 메두사를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메두사를 든 이 페르세우스를 동상을 한 거고, 이게 왜 이 포세이돈이 얘를 쳐다보게 했느냐? 이 포세이돈이 메두사를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신이다. 코지모 1세인 나는 신이다. 나는 너네들을 사랑하는데 너네 죽일 수도 있는 거다. 내 말 안 들으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얘기를 보면은 아테네에 이제 저주를 받아요. 메두사가. 그래서 얘는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면은 다 돌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도 그게 막 돌로 다 만들어버리니까 아테네가 내가 저주 내렸는데 어떡하냐. 페르세우스한테 시켜요.
자기가 왜 안 시키지? 아무튼 아테네가 페르세우스 시켜가지고 메두사 없애버려 이렇게 해서 페르세우스가 참수시켜버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참수를 시켰지만 여기 아까 유디트랑 홀로페르네스에서는 이 여자가 남자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남자의 권력을 보여주는 동상으로 뭔가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숨겨진 사실이 있는데 이 페르세우스의 뒤통수를 보시면은 이 조각가 벤베누토 첼리니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약간 무서웠어요. 볼드모트 마냥 뒤에 사람 얼굴이 있는 게 좀 되게 이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또 어디 나타나냐? 되게 자기애가 넘치나 봐요. 뒤에 또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벤베누토 첼리니.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저는 이거 보고도 되게 멋있다 이랬거든요. 복제품입니다. 진짜 진품 어디 있느냐?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습니다. 갈 걸 그랬어요, 진짜. 아카데미아 미술관을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느끼니까 다비드상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제품만 봐도 이 얼굴이 되게 커요. 얼굴이 왜 크냐? 사람들이 보통 아래에서 위를 쳐다볼 거니까 그 높이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굴보다 더 커요. 비율 자체가. 이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이제 목을 썰어서 죽인 얘긴데 이게 옆에서 보면 되게 강인해 보이고 앞에서 보면은 눈썹이 시옷자 모양처럼 돼 있어서 사실은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같이 공존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고 일단 미켈란젤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메디치 가문의 양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로렌조 데 메디치, 위대한 로렌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로렌조 데 메디치가 이 미켈란젤로를 되게 많이 후원을 했대요. 그래서 피렌체로 갔다가 피렌체에서 교육을 받다가 로마로 간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근데 얘가 이제 로마의 지하에 이제 사기단에 들어가가지고 조각을 하다가 피에타를 완성을 시킨 거예요. 피에타는 또 뒤에 나올 건데 23살 피에타를 완성시킨데 사람들이 이 피에타를 보고 누가 조각한 거야? 이러면서 막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조각가 얘기를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난데? 이래서 그 피에타의 조각의 그 성모 마리아의 끈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서 놓습니다. 그때부터 미켈란젤로인 걸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명성을 찾고 사람들이 이제 미켈란젤로를 막 찾으니까 다시 시뇨리아 광장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다비드 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쓴 거라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시뇨리아 광장의 조각상들 모임이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우피치 미술관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피치 미술관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조각상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 찍은 조각상들인데 큰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알아볼 때 월계관을 쓰면 이게 문인이나 학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바니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여기 월계관 막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인, 학자 이런 뜻인 거고 이 사람은 코시모, 피터 뭐 이런데 이 사람도 코지모 뭐 메디치 가문이겠죠. 여기 로렌초 이 사람 위대한 로렌초. 그다음에 조토에 종답할 때 조토입니다. 도나텔로 아까 그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를 조각했던 도나텔로.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단테 신곡의 단테. 그다음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다음에 마키아벨리 군주론. 그리고 아메리고라는 거는 이 사람은 모험가 출신인데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해서 아메리카의 어원이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다 이제 그 투어에서 들었어요. 다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고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이게 베키오 다리입니다. 베키오 다리가 왜 만들어졌느냐?
메디치 가문이 이제 자기네들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뭔가 암살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암살당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달이라고 합니다. 메디치 가문의 이제 그 사람이 우피치 미술관을 만들었는데 그 미술관으로부터 이제 PT 궁전까지 이렇게 이어진 비밀 통로였다고 해요. 그래서 비밀 통로였기 때문에 여기 창문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요 창문을 뚫은 거예요. 요 창문을 뚫어가지고 히틀러한테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 베키오다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제 창문까지 뚫어서 보게끔 했으니까 되게 사랑했는데 이 전쟁 중에 베키오다리만 안 건든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폭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키오다리에 되게 보석집들이 되게 많아요. 이 귀금속 집이 되게 많고 명품관도 되게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베키오다리에 여기 피렌체 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푸주간이었대요. 근데 막 물이 근처에 많고 막 이러니까 이 부속물들이 물과 만나면 되게 막 썩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다 쫓아버린 거예요. 쫓아내고 보석상들로 채워서 귀금속, 명품관들 이런 게 많이 생겼고 여기에 있는 귀금속들은 모두 진품이라고 합니다. 짜가리 없어요. 아까 벤베누토 첼리니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베키오다리 건너다 보면은 이 동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냐? 이 벤베누토 첼리니입니다. 메두사의 머리를 든 페르세우스 동상 조각가고 여기 뒤통수에 있던 사람이죠. 요 사람. 자기 얼굴 되게 좋아했나 봐요. 잘생겼나? 뭐 아무튼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건물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갈색 표지판이 이게 문화유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문화유적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알림판이고 예전에 이게 종탑이었는데 뭔가 지금 건물이 된 것 같거든요. 뭔가 설명을 들었는데 까먹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원을 들어준다는 멧돼지 동상입니다. 이 지금 코 보시면은 반질반질하죠. 여기 노랗고 이제 완전 다 벗겨졌는데 사람들이 이 코에 손이나 이제 동전을 막 긁으면서 소원을 빌어요. 이제 화자 언니가 여기 손으로 해도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동전으로 긁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비밀입니다. 어쨌든 멧돼지의 영험함이 죽여준다고 합니다. 여기 가서 꼭 소원 한번 빌어보세요. 그리고 레푸블리카 광장의 회전목마입니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카페 진리가 있어요. 이 카페 진리는 뭐냐면 1733년에 지어진 되게 오래된 카페입니다. 거의 3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카페인데 여기 티라미수를 먹었는데 딱히 막 맛있었다 막 이런 기억이 안 나고 커피도 맛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에스프레소 크레머가 엄청나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뭔가 딱 이렇게 와 되게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알방코를 배웠습니다. 알방코는 알이 뭐뭐에서 이런 뜻이고 방코가 은행이란 뜻인데 예전에는 돈거래를 하면 긴 테이블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돈거래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은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코라고 하면 은행을 뜻하기도 하고 긴 벤치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가 아니라 벤치에서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알방코란 뜻이 그래서 서서 먹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 긴 바에서 서서 먹고 빨랑 가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카페 질에서 먹고 나서 이제 세례당의 문으로 가요. 여기 이제 대성당의 세례당의 문인데 이 문 제작자 콘테스트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누가 붙었냐? 브루넬레스키와 기베르티가 붙었습니다. 둘이 엄청나게 라이벌이었다고 해요. 둘 다 되게 아름답게 잘 만들었는데 스타일이 완전 극과 극이었다고 합니다. 주제는 둘 다 똑같이 구약성서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거는 제가 챗GPT에서 긁어왔어요. 뭐냐? 브루넬레스키는 인간적인 면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에 가까운 면을 좀 더 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 묘사가 되게 강하고 인간적인 고뇌를 클로즈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뭔가 혼란이나 긴장 이런 게 나타나고 되게 극적인 순간을 강조를 하는 반면 기베르티는 완벽함. 그러니까 그 브루넬레스키가 표현하고자 했던 인간적인 면보다는 신에 대한 어떤 그 순종과 구원을 이제 우아하고 균형 잡힌 구성으로 완전히 조화 그리고 균형미가 딱 있게 안정되게 이렇게 둘이 완전 다른 거예요. 누가 이겼냐? 기베르티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냐? 기베르티가 더 잘했나? 저는 사실 설명을 들었을 때 브루넬레스키께 더 좋은데? 이런 인간적인 면을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극적인 게 보통 더 보기가 재밌잖아요. 근데 기베르티가 이겼습니다. 왜냐? 이 같은 문을 만들 때 누구께 좀 더 재료가 덜 들어갔느냐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된 거예요. 둘 다 너무 좋으니까. 둘 다 너무 잘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재료가 들어갔던 브루넬레스키가 졌습니다. 기베르티 우승. 그래서 문에 달린 기베르티 메롱 까꿍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에 빡쳐버린 브루넬레스키는 피렌체를 빠이빠이 했습니다. 건축이랑 기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적인 원근법을 자랑했다고 해요. 정립했다고 해요. 피렌체를 떠나서. 그래서 로렌초 기베르티가 천국의 문을 만들었고 이렇게 각 패널들은 구약 성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구약 성서를 사실 잘 몰라서 이런 거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렌초 기베르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진짜 멋있죠. 이게 저는 다 페인트 칠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페인트 칠을 한 게 아니에요. 다 그 색깔에 대리석을 다 끼워 맞춘 거라고 합니다. 돌 하나하나 그 색깔에 맞는 걸로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 색깔에 맞는 돌을 다 구해가지고 대리석을 다 구해가지고 끼워 맞춘 겁니다. 진짜 노가다의 끝판왕입니다. 또 한 가지 노가다는 이 정문에 있는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다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모자이크 한 땀 한 땀 다 찍어내는 점들이 집합이잖아요. 노가다의 끝판왕어게. 그러니까 노가다의 결과물은 뭐다? 와, 아름다움이다. 이거 진짜 정성 가득입니다. 이거를 겁나 크게 지은 거예요. 엄청 크게. 나 진짜 엄청 멋있게 지을 거야 하고 크게 지었다 보니 이를 벌려놓고 보니까 이거 뚜껑을 닫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크게 지었는데 어떻게 뚜껑을 닫아? 이랬는데 두오모 지름이 여기가 42m래요. 근데 판테온 지름은 43.3m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기원 전에 이제 지었던 판테온보다 왜 기술력이 더 떨어지느냐? 두오모 지름이 더 작은데 이거 우리 덮어야 된다. 그래서 왜 이거 돔을 못 만드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베르티한테 져가지고 빡쳐있던 브루넬레스키. 이제 피렌체 뚜껑 덮기 대회에 또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뚜껑 설계안을 제출을 했는데 기베르티도 같이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렌체 정부가 두 사람 공동으로 제작해봐라. 너네 화해해가지고 같이 해라. 라고 했는데 브루넬레스키는 싫은 거예요. 나 기베르티한테 줬어서 싫다. 같이 하기 싫다. 내가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같이 자꾸 부르니까 브루넬레스키가 어떤 꾀를 썼느냐. 병든 척하고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베르티가 돔 설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절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없던 거죠. 기베르티는 돔 건축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루넬레스키가 단독으로 뚜껑 만들기 총책임자가 된 거예요. 기베르티 얘 잘 모르네. 이렇게 해가지고 탈락시켰고 같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브루넬레스키가 이 돔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 지금의 피렌체 두오모 성당의 돔이 브루넬레스키 돔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브루넬레스키 아직도 꽁에 있는지 끝까지 돔 설계안을 공개 안 하고 숨겨버린 거예요. 공모전 때 설계안을 제출하긴 했는데 여기서 핵심 기술은 숨겨버리고 나 진짜 이거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제출을 한 거예요. 심사위원이 근데 이걸 핵심 기술 알아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가능성을 알 거 아니냐. 너 어떻게 만든 거냐? 라고 했더니 브루넬레스키가 자꾸 직접 보여주겠다 이렇게 시전을 하니까 방법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그랬더니 브루넬레스키 말 너 달걀 한번 세워봐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달걀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때 브루넬레스키가 계란 윗부분을 살짝 깨뜨려서 세웁니다. 봐라,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면 나도 한다. 그런데 브루넬레스키가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내가 한다고 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면 나도 그렇게 하지라고 하는데 모르면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조토의 종탑입니다. 옆에 있는 조토의 종탑이 있는데 사실 이 조토의 종탑이 5층이거든요. 조토는 이 중에서 2층까지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사실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라 시작이 곧 그 사람의 네임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 두오모 돔을 좀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이 조토의 종탑은 계단 개수가 414개라고 합니다. 거기에 철장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쿠폴라돔, 조토의 종탑, 아르놀포의 탑 중에 현장 예매 가능하고 시간 제한도 없고 계단도 안 높고 또 철창이 없는 그런 뷰를 볼 수 있기 위해서 저희는 아르놀포의 탑을 가기로 했습니다. 조토가 뭐 어차피 조토의 종탑이지만 40%밖에 참여 안 했는데 굳이? 그러니까 피사의 사탑도 이렇게 안에 들어갔으면 뭐 물론 볼거리 많았겠지만 고생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많이 보는 걸로 충족을 하려고 좀 가성비 있으면서 실속이 있는 아르놀포의 탑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토입니다. 아까 우피치 미술관에 있던 인물들의 조각상 중 조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브루넬레스키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자기가 한 거를 쳐다봐요. 이렇게. 이 조각의 시선까지도 신경 쓰는 사람, 이 옛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단테 얘기가 시작합니다. 이 단테 성당에 있습니다. 단테 성당에 이 자물쇠들 보이시죠? 이 단테 성당의 간판같이 생긴 곳에 자물쇠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산에 자물쇠를 걸어두는 것처럼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하고 이제 이탈리아판 사랑의 자물쇠인 것 같은데 단테와 베아트리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을 단테는 사실 짝사랑을 했었다고 합니다. 둘의 사랑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 예전에 길 가다가 이제 마주친 요런 거밖에 없는데 썸도 없었는데 요런 게 그냥 생긴 거죠. 그래서 단테 성당 입구고요. 여기는 들어가면 있는 그림입니다. 지나가면서 마주쳤다고 하는데 이게 어렸을 때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고증이 좀 안 된 그림이 아닌가. 그 베아트리체의 무덤입니다. 베아트리체는 24살에 애를 낳다가 죽었대요. 되게 어렸을 때 죽었잖아요. 근데 베아트리체를 되게 아꼈던 유모가 베아트리체의 아빠한테 가요. 그래서 산모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자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1419년에 공식적으로 설립이 됐고 이걸 브루넬레스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좀 들었고요. 단테 성당 가서. 그리고 박물관입니다. 단테의 박물관, 단테 집 박물관. 출입문이라는 얘기고 이게 단테 조각상이에요. 여기가 단테 조각상 동상입니다. 그래서 단테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실제로 여기 왼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오른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화살표가 얘기하는 건 여기예요. 여기가 박물관으로 전시해둔 단테 집입니다. 여기가 찐 단테가 살았던 단테 집이라고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현대미술입니다. 여기 바닥에 보면은 단테의 옆모습을 이렇게 조각해둔 거예요, 바닥에. 근데 이건 누가 했는지 몰라요. 물 부으면 나타납니다. 이렇게 물 안 부으면 잘 몰라요. 어떻게 발견한 거지? 아무튼 여기는 단테랑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미켈란젤로가 되게 자주 가던 술집이었대요. 지금은 이제 트라토리아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예술에 대한 토론도 많이 했었다고 하는 술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게 진짜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피렌체 대홍수가 났었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966년. 이때 피렌체 대홍수가 나서 지금 여기 사람 보이시죠? 사람들보다 이만한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홍수. 이렇게
물이 차올랐다고 하고 여기까지 시내 투어 끝. 저희는 알 안티코 비나토라는 파니니로 유명한 집에 파니니를 먹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전날에 저희가 피렌체에서 이제 간단하게 먹으려고 알아봤던 집이었는데 그 전날에 이제 그 화자 언니가 투어하는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공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파니니 집이 1위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마 이 집인가 해서 여쭤봤는데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 이날 먹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먹었던 거는 루꼴라랑 프로슈터가 들어간 되게 베이직한 그런 메뉴였는데 썸머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강화자 가이드님이 워낙 이 가이드를 한 지 오래됐다 보니까 이 집에서 화자 언니 이름을 딴 화자 메뉴도 있어요. 화자 1, 화자 2였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매운맛이 이렇게 들어간 그런 메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VVIP였던 이 화자 언니는 줄 안 서고 그냥 바로 프리패스로 구매가 가능해서 저희는 거의 바로 먹었습니다. 한 개 사서 반갈이에서 악어랑 나눠 먹었습니다. 출출함을 달래고 이제 우피치 미술관으로 들어갑니다.